여기는 러시아입니다. 신호 대기 중입니다. 지금 앞에 차 한 대가 지나가는데요. 차량이 쓰러지는데 보행자가 있었어요. 아슬아슬하게 사람을 비껴갔네요. 다행히 피한 거죠? 천만다행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자, 다시 우리나라입니다. 1차로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급정거를 했는데요. 아이고. 뭐가 떨어졌죠? 중장비가 바로 옆 차량으로 떨어집니다. 아니 저거 묶어놓지도 않았나 봐요. 사람이 한 7명 정도 아마 탄 것 같았어요. 어린애들 한 5명 정도. 한 명씩 이제 차에서 내리는 걸 제가 봤으니까 아마 그래 다행히 사람 저거 진짜 피해는 큰일 날 없는 것 뻔했네요. 같아요. 옆에 칸막이도 없고 그냥 그 체인으로 하나만 걸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넘어질 때 보니까. 네, 실려 있는 짐이 무엇이든 떨어지는 순간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지금 한 차량이 언덕길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다리고 있던 남성이 다가가는데요. 운전자가 내렸는데 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급기가 점점 가속이 되는데요. 위험해요. 피하셔야죠. 아이고. 추사된 차를 들이받고야 멈춰섰습니다. 내리막길이라서 차가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릴 정도의 사이드를 안 잡아놨군요. 아주 위험한 일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그 사람은 안 다치고 차량만 파손이 돼서. 이 경사로에서 번번이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어이구, 이 참 밀려 내려오면서 가속이 붙기 때문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저렇게 손으로 잡을 수 없죠. 네, 주정차 시에는 꼭 기어 모드를 확인하고 내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밤길 운전 중인데요. 앞차가 갑자기 차로를 변경했어요. 보셨나요? 사람이 서 있어요. 이 운전자는 정말 깜짝 놀라셨겠는데요. 한동안 생각이 없었죠. 운전을 하기가 싫더라고요. 1차선에 가운데 그 옆쪽 차선을 바라보고 그냥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원래 인도가 없고 거기 고가도로 위라서 사람이 있는 장소가 올라올 수도 없는 곳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뭐 술을 먹거나 아니면 늘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았나. 글쎄요, 뭐 이유야 어찌됐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음 제보자 역시 밤길 운전 중에 커브를 트는 순간 깜짝 놀라 그대로 얼음이 되고 말았는데요. 깜짝이야. 사람이죠, 딱 사람. 꺾었는데 바닥에 뭐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한 남자가 길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술이 잔뜩 취하셔가지고 좀 횡설수설하시고 일어나시라고 얘기해도 막 필요 없다고 저리 가라고 뭐 그런 식으로 하시고 못 봤으면 그냥 지나갔겠죠. 만약에 누가 그걸 못 봤으면 그냥 지나갔을 것 같은데. 이런 도로 위의 불청객들은 언제 어디에서 맞닥뜨릴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고 대부분이 또 바닥에 누워있기 때문에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도에서 차에 치여 사망한 이의 60% 이상이 심야 시간대에 숨진 만큼 밤이 되면 아주 위험한데요. 아니 왜 저런 데 누워 웬일입니까? 계세요? 야간 주행 시 운전자는 전방에 밝은 빛을 주시하기 때문에 빛이 닿지 않는 아랫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됩니다. 특히 취객이 누워있는 경우 더욱 시선이 닿지 않게 되는데요. 야간에는 가시거리가 주간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짧아지기 때문에 보행자 누워있다면은 전방 사각지대에 보행자 서기 때문에 아예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하는 그런 사고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앞에 지금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 있던 차량이 제보자 쪽으로 밀려 내려옵니다. 반대편 차로까지 넘어가는데요. 다행히 반대차로 차들이 급정을 했네요. 나서 내레카 이제 견인하던 중에 이제 차가 미끄러진 것 같았어요. 견인 내레카 기사분이 도중에. 운전자분이신지 브레이크 밟으려고 타려고 하다가 그 충격에 떨어지는 것도 장면이 찍혔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사도 있었고 그 앞차랑 인사사고도 날 뻔했네요. 약간의 이제 경미한 사고 때문에 속도가 좀 더 줄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경사진 곳에서 종종 발생하는 사고인데요. 앞 차량들이 멈춰서 이번에는 버스가 밀려 내려옵니다. 벽에 부딪혀 멈춰섰는데 그런데 저 밑에 보세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무사한 것 같은데요. 괜찮나요? 차량 밑에서 사람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 보고 저희가 다행이네요. 바로 이제 자연스럽게 걸어 나오셔가지고 정말 멀쩡하셨어요. 오히려 그분이 천만 다행입니다. 그 차량의 네. 파본
얼마큼 됐는지를 확인할 정도였으니까 제가 보기엔 중간에 차량이 서가지고 아하. 그 차량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정비를 하다가 그렇게 사고가 나신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런저런 차를 고치려다가 더 큰 사고를 내고 말았네요. 내리막길에서 정차 시엔 이렇게 특히 브레이크 확인에 신경을 더 써줘야겠습니다. 그날의 흔적은 아직도 차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발자국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영상 보는 순간 너무 황당해가지고 제보자의 말문을 막히게 한 그 영상입니다. 흥분한 상태의 남자들 좀 불안하죠? 취한 것 같은데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오오오. 제보자 차량 위로 올라갑니다. 앞에서 말리기는커녕 그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이가 없네요. 일요일 오전 8시에서 9시 정도일 때 아침이요? 거의 뭐 술에 만취된 상태 같았어요. 그래요. 밤새 술을 마신 건지 아침까지 만취 상태였던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번위 뒤로 올라가 몸을 흔들고 참 차량 지붕 위에서 춤을 췄는데요. 지금 잘 보시면 차가 흔들리는 게 느껴지죠. 말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어른들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허. 4명 중에 3명이 올라간 거죠. 그 무거운 육중한 몸매의 장정들이 춤추고 뭐 뛰고 노래하고 그냥 말이 안 나왔어요. 입만 멀어지고 황당한 느낌. 예,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차에는 흔적이 이 보십시오.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비만 오면 여기 물이 고입니다. 2년 반 됐는데 당장 긴급 출동할 차량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들을 찾지는 못했다고요. 술에 취해버린 철없는 행동이라 여기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앞에 가는 차량을 주목해 주세요. 갑자기 방향이 바뀌더니 네, 하마터면 튕겨진 차량이 부딪힐 뻔했는데요. 그때는 아무 생각 안 하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화물차가 4차선에 달리고 있으니까 비가 많이 튀기니까 2차선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막 현상 때문에 차가 2차선으로 변경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제동도 조향도 제대로 되지 않는 통제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만 위험한 건 아닙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잘 보세요. 4차로에서 무섭게 달려오던 차량이 갑자기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비가 완전히 이제 멎은 상태였고 네.路面만 좀 젖어 있는 상태였어요. 젖어 있는 상태였군요. 젖어 있는 상태를 인지를 못하고 시속 150, 60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비가 그쳤다고 안심할 일이 아닌 것 같죠. 젖은 노면에서는 비 올 때와 마찬가지로 절대 과속은 안 됩니다. 다음 영상은 순찰 차량이 블랙박스입니다. 복잡한 번화가에서 한 차량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강도 용의 차량이 우리 관내에 들어왔다는 그 우전 지령을 받고 강도요? 그 내린 용의자가 우리를 보고 황급히 그 차량을 다시 타서 강도 용의자. 라이트도 끄고 사이드 밀러도 그 펴지도 않는 상태에서 도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 상태로 경찰과 도주 차량 사이에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엄청난 속도로 중앙선을 버젓이 침범하면서 달리기도 하는데요. 자,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보셨나요?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을 가까스로 피하기도 했는데요. 방송도 하고 했는데도 쓰지도 않고 또 시속을 또 160 이상을 밟고 가는 상태에서 그 아찔한 고개 운전이었죠. 네, 이 아찔한 추격전은 10여 분간 계속되다가 도주 차량이 고장이 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 차량을 쫓느라 총 5대의 순찰 차량이 동원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대체 왜 이 남자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도주하게 된 걸까요? 하나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피의자의 범행은 대낮에 한 도로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오토바이를 타고 뒤따라가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한테 이제 위협을 가해가지고 그 차량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피해자가 이제 겁을 먹자 그 차량 키도 뺐고 같이 또 차량에 동승시켜서 데리고 다니고 얼마나 피해자한테 무서웠을까요? 이제 차량 운전하는 방법도 조금 이제 알려달라고 하면서 운전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운전을 하고 하고 싶어서 그랬다고요? 피의자가 갑자기 휴대전화의 배터리를 빼라고 하자 신변의 위협을 크게 느낀 피해자는 차량이 멈춘 틈을 타 탈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이 같은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답니다. 다른 사람을 위협해가지고 돈을 뺏고 뭐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징역을 3년을 복역한 후에 출소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강도 사건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어허. 이제 행사의 건이 되었고요. 차츰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었던 이번 사건. 차량을 흉기처럼 사용했던 피의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여기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지금 제보자 앞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왜 저러는 거죠? 아, 쫓던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검거하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신호 있는 거 여기? 무슨 일이죠? 바로 옆에서 음주 단속하고 있더라고요. 헬멧을 안 썼거나 아니면 이제 무면허거나 도망가는데 역주행한 거죠 한마디로. 왼쪽에서 차가 안 왔을 게 망정이지 아이고. 왔으면 큰 사고 날 뻔했어요. 네, 이 재발절인 운전자가 큰 사고를 낼 뻔했습니다. 이륜차 운전자분들은 안전운전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큰일 날 뻔했다. 저기 신호 있는 거 여기? 이 가스 배관을 기어다니던 남자한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고 뛰는 하는데요. 놈 위에 나눈 놈 있다는 시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집안에 설치된 바로 이 CCTV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보안업체에서 종사하고 있거든요. 좀 약간 또 우범 지역이거든요. 그쪽에 와이프하고 상의해가지고 설치하게 됐죠. 집안에 CCTV를 설치했는데요. 그런 사실을 모르죠. CCTV 화면으로 조심히 들어오는 이 남성. 지금 신발을 보세요. 신발을 신고 있어요. 거실을 살금살금 걸어다닙니다. 사실 좀 무서워요. 한눈에 보기에도 집주인 같지는 않죠. 이리저리 살피던 남성은 본격적으로 집안 탐색에 나섰습니다. 구석구석 뭔가를 찾아다니는 남자. 방 안으로 들어와서 주위를 살피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자, 주섬주섬 꺼내서 주머니에 쏙 넣는 그는 바로 절도범이었던 겁니다. 예. 흔적을 안 남기더라고요. 먼저 막 이렇게 사람이 흐트러지는 게 없었기에 아니라 망정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그 위치에다가 그대로 놓고. 그런데 그때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남자 눈치챘나요? 아, 그런데 카메라가 든 물건을 이리저리 들어보는 모습이 아무래도 훔칠 물건이 없나 찾아보는 것 같은데요. 아, 다행히 들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남자는 방을 나섭니다. 거실을 지나 또 다른 방으로 침입한 절도범은 이번에는 CCTV를 봤어요.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고 요요히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건물 입구에 CCTV가 없는 집을 골라 약 8개월간 범행을 이어온 건데요. 동종장가 범이고 출소한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전국적으로 이런 범행 행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낮에는 원룸춤을 돌며 또 CCTV가 없는 건물만을 노려온 피의자. 약 8,200여만 원 상당의 절도는 결국 CCTV에 걸리며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CCTV를 피하려고 한 것이 결국엔 CCTV에서 당한 것이죠. 제3의 눈이라 불리는 CCTV나 또 블랙박스가 범죄 해결에 한 몫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당신의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이거 필요하군요. 여긴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밤길 운전 중인데요. 역주행인가요? 웬 역주행 차량이네요. 네. 갑작스러운 사고에 운전자가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 가만 보십시오. 되게 침착하신데요. 저보다 안 놀라시는데요? 단순하게 신호 위반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이제 언더패스에서 이제 이렇게 덤덤하실 수가 진출로를 우회전하는 진입로로 잘못 하셨던 거죠. 내비게이션에서 초행길이다 보니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하니까 이제 바로 우회전을 해버린 겁니다. 저런 경우가 상당히 좀 자, 제보자가 느닷없이 벌어진 사고에도 침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교통사고 분석사 하세요. 회피 네. 훈련도 많이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빗길, 밤길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주행길엔 내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알아보는 것으로 실수를 줄이고 무엇보다 속도를 높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참 놀라지도 않으시네. 침착하세요. 이런 네. 블랙박스 영상은 처음 봤습니다. 제보자는 고속도로에 있습니다. 지금 차로 변경을 하는데요. 그런데 너무 빨랐죠? 아유, 삽이에요. 삽입니다, 삽. 아니 고속도로에 이게 웬 삽이 있었을까요? 밟았어요 지금. 밟아서 튀어나왔군요. 저는 삽자루가 이렇게 난입한지 몰랐죠. 아주머니는 피했다고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가볍게 밟으셨기 때문에 아줌마도 인식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당연히 생각해본 적이 없죠. 네, 삽자루가 이제 고속도로에 있다라는 것도 저는 이제. 야, 이 삽이 혹시나 차량 내부로 뚫고 들어왔다면 정말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에 가는 트럭을 주목해 주세요. 잘 달리던 트럭 앞쪽에서 지금 뭔가 솟구쳐 올라와서 이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뭔가요? 제보자 차량에 와서 부딪히고 말하는데요. 트럭은 알지 못한 채 계속 달려갑니다. 제보자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가 겨우 차량을 붙잡았는데요. 적재물 전혀 지금 고정시키지 않았어요. 이제 경찰도 출동했고 트럭 운전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가해 차량 운전자분은 나중에는 솔직히 나몰라를 하더라고요. 자기께 이제 아닐 수도 있지 않냐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고를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적재물을 제대로 싣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적재물을 결박할 때 운전자들의 세심한 관리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차들 피하지 않으면 시속 100km 이상 주행하는 고속도로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단단한 안전의식이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여기는 경기도 김포인데요. 앞 차량이 갑자기 멈춰섰는데요. 순식간에 아찔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반대편에서 차 이제 졸음운전하는 것도 판단되더라고요. 그거 넘어오는 거 보다 이제 깜짝 놀랐죠. 이제 넘어오는 거 보고. 놀래갖고 그냥 한동안 운전 못했죠. 네, 오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이번 사고.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졸음운전 얼마나 위험할까요? 자, 이번 사고도 주의 깊게 봐주세요. 지금 옆에 있는 차량이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제때 멈추지 못했습니다. 2차 상황을 피했네요. 도망갔어요, 옆차는. 다행입니다. 잘 피해갔네요. 왜 그랬을까요? 속도 위반 카메라가 있어서 앞에 차는 이미 속도를 줄였고 한 뻔했는데요. 또한 자기는 부딪힐 것 같아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트는 것 같은데 저는 차주를 봤거든요. 근데 탄식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뭐 졸음운전 아니면 졸음운전.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1초만 깜빡 졸아도 무려 30m를 그냥 질주하게 됩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저 앞에 가는 차량을 주목해 주세요.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위험해요. 어떡해요. 다행히 가까스로 충돌을 피할 수는 있었는데요. 사고 나기 전까지는 뭐 이상이 있었던 그런 징후를 제가 못 느꼈거든요.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었고 차가 갑자기 핸들이 꺾인 것 같아서. 이번 사고도 역시 졸음운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 사망사고 1위가 바로 졸음운전이라고 합니다. 졸릴 때 충분히 쉬고 환기만 잘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십시오. 자, 여기는 평소에도 통행량이 많은 서울의 한 도로입니다. 빨간 원안에 앞에 차량을 잘 보시면 지금 후진을 하고 있는 듯하죠. 서서히 뒤로 밀리고 있는데요. 다른 차량들이 전혀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예, 운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황당하기만 한데요, 이거. 사고 당하신 분들도 워낙 당황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레미콘 차량 뒤로 밀릴 거라는 상상도 못하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레미콘 차량이 이게 한번 밀리기 시작하니까 가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붙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레미콘이 내려올 때 운전자가 뒤늦게 차량을 쫓아오서 뛰어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차량 밖에 있었네요.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제 안 채웠는지 후진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부딪혀서 버스랑 이렇게 6중 추돌까지. 6중 추돌까지. 일단 현장에 그렇게 크게 다치신 분이 없어서 다행이고요. 통행이 일단은 완전 마비가 돼가지고.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데요. 앞에 비상등 켠 버스를 잘 보세요. 지금 슬금슬금 앞으로 진행을 하죠. 버스 기사가 옆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찔하네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경사진 도로를 내려갑니다. 오히려 더 속도가 붙은 것 같은데요. 버스 안에 승객은 없었는지 걱정됩니다. 어디까지 가나요? 이거 끝도 없이 가는 것 같은데요. 300m는 그냥 굴러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사분이 거기 뚜껑을 열면서 안에서 승객 한 분이 내리고 그러면서 버스가 바로 미끄러지기 시작했거든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차들도 복잡하게 다니는 데라서 인명사고가 날까봐 저도 되게 조마조마했거든요. 예, 다행히도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보시다시피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피해 차량은 총 10대. 사고 수습을 하느라 주변은 무려 2시간이나 넘게 정체가 됐다는데요. 버스 내부 영상입니다. 기사님이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차량이 이상한지 살피러 가는데요.
그 사이 한 명 남았던 승객이 내리자마자 빈 버스가 그대로 움직입니다. 놀란 기사가 버스를 쫓아가지만 버스는 오히려 더 속도를 냅니다. 그렇게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추돌하고도 질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가네요.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뒤 길가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들을 잇따라 들이받고 겨우 멈춰섭니다. 경사진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킬 때는 수동 브레이크 확인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특히나 차체가 큰 차들은 반드시 고인목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보자는 도로의 끝차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 다행입니다. 골목에서 나오는 차가 속도가 조금 빨랐는지 아주머니를 치셨거든요. 큰일 날 속도를 뻔했네요. 조금 더 내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네, 놀랐습니다. 자, 이번엔 제보자가 전라북도 전주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네요. 근데 이거 위험한 상황인데요. 어이구! 어떻게 됐나요? 부딪힌 것 같은데요. 이제 사고가 났구나. 빨리 차를 돌려서 그 강아지가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확인을 됐나요?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강아지가 뛰어온 곳으로 찾아간 제보자. 어디 다시 있나요? 오셨어요? 멀쩡하네요. 이 아까 그 부딪힌 강아지들인 것 같은데요. 진짜. 크게 다친 줄 알았는데 다행히 주유소 가자마자 두 마리가 막 이렇게 신나게 막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많이 안 주인분들 다쳤구나. 저 개관리 좀 예, 하셔야 그 되는데. 후에 강아지들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인데요. 다친 데는 없나? 아니야, 도로엔 왜 나갔어? 자주 청소를 매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청소하려다가 이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잘 그러면 묶어 개가 막 놓으셔야 튀어나오는 되는데. 네, 앞으로는 끈을 꼭 매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럼요. 운전자들에게 안전띠가 있다면 개들한테는 목줄이 곧 생명줄일 수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반드시 꼭 채워주세요.